목사님이세요? 네, 네, 오늘 김수빈 대표님하고 통화는 한번 했는데, 네, 목사님 활동 도와주시는 것들 제가 네, 유튜브나 뭐 이런 내용을 많은 부모자를 통해서 조금 뵀었고, 네, 네, 예, 사실 저희 아이는 분리가 될 뻔은 했는데 되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괴롭혔었어요, 작년에. 네. 근데 그걸 감추는 과정에서 그 학교에서 뭐가 있었다고? 작년에? 학교에서 원래 애를 괴롭혔는데 선생님이 애를 괴롭혔다. 우리 예, 자녀가, 예,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사실은 저도 우리 딸이, 아들의 딸이에요. 예, 딸이 딸이요. 괴롭힘을 당한 거죠? 네, 네, 당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아가지고 음, 근데 선생님하고는 같이는 그럴 것 같아서 얘가 못 다니겠다 그래서 음, 학교를 좀 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나름들 눈이 있으니까 막 거짓말로 음, 자기네들이 괴롭혔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음, 엄마가 성격이 이상해갖고 음. 선생님한테 별거 아닌 일로 히스테리를 부린 다음에 괜히 시위하듯이 학교를 안 보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거짓말 했고 음, 그러면서 제가 그 사실을 또 알게 돼요. 그리고 일부러 음, 녹음 같은 거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남들이 이상하게끔 하고 이런 사건도 있어서 사과도 받았어요. 구두 사과도. 네, 근데 문제는 이제 3학년에 대해서 잘 해주기로 했는데 교장도 근데 네. 3학년 때가 은근히 또 괴롭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작년 일을 이제 빈정대면서. 지금 작년에 초등학교 2학년 때고 지금은 초3, 3학년이고. 네. 근데 이제 얘가 저희도 긴가민가 했어요. 맨 처음에 좀 잘해주기도 하고 그게 일관되게 계속 못했다기보다는 물론 그, 잘해준다 그래도 음, 그렇긴 음, 했지만 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러다가 속으로 뭐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네, 그런데 이제 저기를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근데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네, 애가 비슷한 시점에 작년과 비슷한 시점에 9월, 10월 추석 요쯤에 더 네, 이상 힘들겠다고 학교를 못 가겠다고 했고 그때 저희가 가족 여행으로 현장 학습을 쓸 때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더니 네, 생각보다 상처가 깊은 거예요. 2학년 때도 음, 선생님이 싫어했는데 3학년 때도 싫어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 저도 걱정은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얘네 툭 하면 그때 쉬네. 이런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긴 해도 애가 너무 안 좋으니까 상태가 그냥 우선 애를 존중해줬고 애가 못 간다 그랬죠. 근데 작년에 제가 음, 신고를 그렇게 거짓말을 작년에 자기네들이 해놓고 네, 도리어 학교를 안 보낸다고 저를 교육적 방임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육적 방임으로 작년에 신고했다 이거죠? 네네, 저를. 근데 맨 처음엔 아버전이 사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뭐 9개월을 해야 된다나 어쩐다나 했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얘기가 긴데 거짓말을 하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제가 녹취를 해놨어요. 뭐냐면 엄마를 사례 관리하는 이유가 애가 유급될까 봐 그런다라고 맨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두 두 번째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뭐지? 그러니까 그 유급 때문에 그렇다지 않다는 걸 내가 반박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큰애를 홈스쿨을 시켜봤었는데, 그러니까 음, 홈스쿨 애들도 다 유급됐는데 걔네들을 왜 신고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네, 따졌더니 이제 자기네들이 좀 궁색해지니까 이유를 바꿔서 서류가 뭐 미비됐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현장학습 서류 뭐 안 쓰고 뭐 이런 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 이유를 딱 바꾸다가 아버전이 이제 저한테 걸렸어. 너네들 녹취 있어. 너네들 왜 말 바꾸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걸 아보전에다가, 아니,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했더니, 네, 인권위 제소가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무혐의를 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네, 제가 무혐의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도 선생님이 또 괴롭히니까 남들이 보기엔 이상하죠. 저 엄마가 왜 맨날 괴롭힌다 그래.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애는 더 심각하게 힘들어 했어요. 죽고 음, 싶다는 얘기를 할 만큼. 근데 실제로 뭐 그렇다고 뭐 막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애가 힘드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그래서 병원도 네, 다니고. 근데 얘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학교를 못 가니까 또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이번엔 병가 음, 서류를 냈는데 그게 진단서를 나중에 주는데 진단서를 빨리 안 준다 뭐 이래갖고 신고를 해버리고 원래 학교 안 가면은 먼저 전화 한 통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신고해 버렸어요. 일부러. 그랬는데 문제는 저도 이제 이쪽을 방임으로 왜냐면 내가 도와달라고 학교 가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막 전학 가라는 식으로 그러고 막 안 도와줬거든. 그래서 요번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신고를 했어요. 제가 먼저 신고를 받고.
근데 경찰이 어디다 신고를 누가 먼저 한 거라고요? 학교가 음, 음. 경찰과 시청에다가 먼저 신고를 했는데 그게 한 학교가 2주 전, 2주 음, 전에, 2주 됐어요. 예. 2주 전에 학교에서 네. 먼저 신고. 네, 그랬는데 음, 경찰이 왔을 때 제가 지금 보니까 분리를 하려고 서류 같은 걸 들고 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가 제가 어떤 저희가 경기도에 사는데 어떤 의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통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음, 경찰이 놀라면서 음, 누군데 경찰이 올 줄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제가 음, 담담하게 맞이했더니 음, 그래서 솔직히 뭐 올 줄 알고 있었다고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좀 예상했지만 어쨌든 신고한다 학교에서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상은 좀 하긴 했지만 의원님하고 통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음, 그러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베란다로 나가더니 4명의 경찰이 왔는데 수사팀 2명, 지구대 2명이 왔는데 음, 저희 집 베란다로 나가더니 속닥속닥거리고 한 사람은 나갔다가 음, 서류를 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음, 보니까 분리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대충 의원도 있고 그렇다니까 분리를 못하고 음, 이렇게 하고 갔어요. 사유가 없는 결석이라고 해서 왔는데 사유가 있는 결석이네. 그러면서 그냥 음, 가버렸어요. 접수를 안 하고. 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티가 나는 게 음, 뭐냐면 음, 저희가 그 당시 학교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뭘 요구를 했냐면 뭐 어떤 서류 이런 거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도 대답을 안 주는 거예요. 10번을 물어봐도.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갑자기 막 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가고 나서. 그러니까 경찰이 얘기를 한 거지, 학교에다가. 얘가 음, 의원이랑 통화하더라. 음, 그러니까 문제될 것 같으니까 막 통화하고 그때 의원님이 언론 인터뷰를 한번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막 그런다 그랬더니 막 그러더니 이제 그게 넘어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 담임 선생님이 맨 처음에 제가 왜 음, 3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왜 괴롭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우리 애가 힘들어한다. 근데 그때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해예요, 어머니. 우리 애가 음, 학교 만족도를 98점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애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친구 엄마가 그게 학교 만족도가 아니라 애가 얼마나 학교를 잘하는지 그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설문지에.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공개할 수 있냐 그랬더니 대답이 없고 애한테만 공개할 수 있냐 그래도 대답이 없고 그러면 이유는 뭐냐 그래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기 네, 그래놓고 갑자기 병가를 내고 들어간 거예요. 교권 침해라 그러더니. 누가, 그리고 진짜 교사가? 그리고 담임 예, 교사가? 담임 교사가 교권 교권, 침해라 그러고 들어가고 더 웃긴 거는 교권 어, 침해위원회를 진짜로 열어가지고 우리 애를 그러니까 반을 교체하는 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접근 금지를 시켰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민원을 못 하도록 엄마한테, 그 선생한테. 교권 그 침해라고 해서 들어갔다는 게 어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권 침해위원회를 학교에서 열었어요. 교권 그래, 침해라고 병가를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병가를 자기가 들어가면서 음, 교권 침해위원회를 열었어요. 음, 그래서 결과가 조치가 우리 애는 전학이 안 되니까 이제 전학을 아직 네, 못 시켜서 그 학급 교체가 됐고 그 네. 다음에 저는 뭐 명예훼손이다 뭐다 해갖고 이제 하여튼 해가지고 잔뜩 이게 엄마는 문제다 아무튼 이렇게 음. 됐고 민지 엄마가 그런데 벌써 저쪽에서 고소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게 뭐냐면 그쪽에 선생님이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청에다가 경찰한테는 아직 안 나고 시청에다 뭐 했냐면은 선생님이 애를 괴롭혔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의 교장, 교감, 교무주임, 인성부장이 분명히 모임 자리에서 내가 우리 애 학교 가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계속 피하고 돌아다닌다, 지금. 네. 방임하고 있다. 그래갖고 방임으로 시청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청에다만 얘기했다 이거죠? 네, 지금 경찰에다가도 할까?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똘똘 뭉친 게 원래 자기네들끼리 기관 편인 것도 있지만 더 문제는 작년에 기관에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조사도 안 하고 막 아보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인권위 네. 해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약점이 다 잡힌 거예요. 시청은 아보전 관리 감독 기관인데 그거를 제가 시정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줬지. 아보전은 그걸 잘못했지. 경찰도 또 잘못한 게 있고 막 말 잘못한 게 있고 이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분리하려고 왔을 때 진짜 무서웠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권위원회도 다 그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교권이 우리 애 조치한 이유가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엄마한테 선생님에 대해서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무섭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를 모욕했다. 그게 자기를 모욕했다는 거래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교육청에 있는 사람도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네,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98점 그 얘기도 자기네들이 보여달라면 보여주지 않으면서 갑자기 꽁무니 빼듯이 경각하고 교권이 열어가지고 우리를 격리시키고 네, 그리고 돌봐달라고 해도 우리의 그런 거 모르는 척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전학가라는 식으로 막 그러고 막 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청에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시청이 진짜 이렇게 겪어보셔서 저도 이제 그거 유튜브 다 봤지만 얼마나 아버존이랑 말도 안 돼요, 그 사람들. 근데 저한테 네, 딱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는 저희는 조사기관이라서 뭐 수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판단하려고 아예 그냥 마음 먹고 너한테 선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동네 엄마들이 학병들이잖아요. 네, 학교에서 이상하게 소문을 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먼저 신고했다고 별거 아닌 일로. 전 신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음, 다 등을 돌리면서 연락도 안 되고 맨 처음에는 같이 만나서 학교랑 얘기해보자 이러더니 그 엄마들이 다 연락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누가 언주를 주기를 학교에서 네가 먼저 신고했다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들은 또 이제 자기 애가 걸렸으니까 학교 편을 들잖아요. 이렇게 네,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고립된 상황에서 학원 선생님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애 독서놀수 선생님인데 애가 글 쓴 걸 지우라 그랬대. 지우고 다시 쓰라 그랬대. 아빠가 없어서 슬프다고. 응? 학원 선생님도? 예,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인상적인 일이 아빠가 교수가 된 것 이렇게 적었어요. 음, 실제 교수는 아닌데 하여튼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아마 음, 그렇게 근데 그걸 갖다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지우고 아빠랑 떨어지게 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네, 가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애가 네, 외로워하고 슬퍼한다. 이런 식의 느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더 웃긴 게는 애가 컴퓨터를 가지고 서로 이제 자리가 몇 시까지 하고 서로 자리를 바꾸기로 한 건데 자리를 안 비키니까 너 일어나 막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네, 그걸 갖다가 다퉜다고 표현을 하면서 둘째하고 셋째하고 음, 다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다퉜다고 그냥 걔네들하고 얘기한 것까진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퉜다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 음, 아빠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설명이 없어서 나중에 이상했는데 학교에서 교묘하게 이게 짜집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말을. 그러니까 네, 뭐냐면 다툰 거를 엄마 아빠가 다툰 걸로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네. 그런 내용도 녹취에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제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너무 자, 힘든데, 지금 알았습니다. 내용을 알겠고요. 네. 그 지역이 어딘가요? 경기도 고양, 일산이에요, 일산. 고양 경, 아버전. 경기도 고양시청, 예. 일산이고, 일산시청이고, 일산시청이 아니라 그 고양시청이에요. 예. 일산, 네네. 고양시청, 네네. 그 다음에 아버전이 어디 아버전이에요? 경기 고양 아버전. 유일의 사건 네, 난데요. 네, 네. 고양 아버전이고, 네. 고양시청이고, 학교는 학교는 고양 신일초등학교. 고양, 신일초등학교. 있어 신일초등학교인데, 이 학교는 지금 전학이 된 상태예요? 아니요. 원래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음, 교권 침해가 되면 나이스의 애가 이게 문제아로 찍혀요. 이렇게 기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은근히 협박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 뭐라 그래야 돼. 이제 전학을 가라. 가까운 데로. 먼데 말고. 음, 그러면 이사를 갑자기 하면 어려우니까 가까운 데로 전학을 하면은 대신에 그 나이스에 기록되는 건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서둘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근, 그쪽은 일방적으로 혼자니까 음,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그치. 지금 보면은 인권 침해가 명백하고 저것들이 네, 불법성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네,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아, 그리고 어, 참고로 작년 일이 있었을 때 네, 교육청에서 사과도 했었어요. 사과라기보다 어머니가 초이스가 세 개가 작, 있다. 작년에 뭐라고? 작년도 작년에 그 일이 막 커져서 자기네들도 작년 진화를 언제쯤에 해야 되잖아요. 언제 2020년도에 작년 2학년 언제쯤에 때 몇 작년 월? 연말에 연말에 교육청에서 국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네,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의 초이스가 세 개가 있다. 네, 하나는 네가 경찰 신고를 나 직무유기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라서 네, 경찰 신고를 할 수 있다. 그치만 이쪽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두 네, 번째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면 경징계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음, 다음에 세 번째는
합의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처벌분원서를 네가 써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벌 그리고 보면서 처벌분원서를 써주라고. 네가 음, 먼저 써주라고. 그래야지 저쪽이 안심하지 학교가 이러면서. 네, 그래서 써줬어요? 안 써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안 썼는데, 음, 써주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음, 하려고 그랬는데, 음, 합의를 하다가 교육청 중재 변호사 껴서 합의를 했는데, 이 사람네들이 그냥 그냥 연락을 두절하고 안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요. 애가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난한 엄마처럼 되는 공격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그러기가 싫었고, 웬만하면 그래서 애가 많이 좋아지고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물론 나은 건 아니다. 회복해야 되니까 3학년 가서 변호사님 도와줘야 된다. 중재했던 이런 얘기를 음, 했어요. 아직까지 상처 있다는 말은 물론 했지만 근데 음, 자기네들은 괜찮다는 말을 딱 녹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낌이. 그래서 네, 애가 원래 아동학대는 피해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네, 괜찮다고 하면 이제 그냥 그런 걸 이용해서 일부러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락이 두절되고 그 사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발표하기로 한 것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걸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럼 예. 작년에 어쨌든 교육청 담당, 교육청 네. 과장? 국장? 국장이에요. 국장 이름 알아요? 네, 이은광인데 지금은 작년에 고양시 교육국장이었는데 음, 지금은 군포의양 지원청장이에요. 뭐 이분이 음. 군포왕청장으로 교육청장, 네, 올해 간 거죠. 예. 교육청장으로 들어갔다 해도 네. 어쨌든 뭐 상관없고요. 일단 저희가 절차를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개해서 유튜브로 저와 네. 지금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뭐 네. 고소를 해야죠. 경찰에다가 고소를 해서 다 사법적 처분을 받도록 그리고 이거를 공론화 시켜야죠.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근데 지금 학부형들이 겁이 나요. 아니 학부형들이 전부 학교 편을 드니. 영입 편을 들어도 그러면 작년에 그 교육청 국장이랑 음. 통화한 녹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예. 있으니까 증거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다 저한테 모든 자료를 주시고요. 네네. 그걸 갖고 하나씩 공개를 다 하면서 네. 압박하면서 결국은 이 관련자들 학교 네. 교장, 네. 담임교사, 음. 교육청 국장 지금 저쪽 교육청장으로 간 사람 네네. 그다음에 경찰관들 여기 관련 아버전 네. 저희들이 다 이 사람들이 불법성이 있고 한통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 조치를 원래 다 취한다고 하면 한통속이에요, 목사님. 이 사람들 원래 다 한통속이에요. 네, 아니요 뭐 일단 가까우니까 서로 이야기가 통하겠죠. 네네. 자, 그러면 내용을 알았으니까 자 우리 따님에 대해서 따님이 어쨌든 이런 사실이 되면 네. 이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얼굴 공개는 아니더라도 사진 주면 얼굴 모자이크해서 공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얘가 병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네. 병원의 의사가 윗센터에, 제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윗센터가 교육청 거기잖아요. 교육청에 있는 그 의사예요. 그러니까는 맞아. 우호적으로, 안 그러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문제 있다 당연히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제 말씀 먼저 병원에 네네네. 왜 다닌 거예요? 병원에 왜 다녔어? 아기가 애가 맨 처음에 죽고 싶다고 막 그러고 하니까. 맨 처음 죽고 싶다. 언제? 그 작년에? 그게 9월 달인가 10월인데 바로는 안 가고 좀 그 당시에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더니 이제 작년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작년 음. 9월에 예약하고 아니, 올해. 올 9월에 예약하고 음. 올해도 죽고 싶다는 거는 이런 고통을 겪으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괴롭힌 거 2년째 선생님이 괴롭혔고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친구들이 그 소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피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음, 학교가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음, 그 소문을 믿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럴 수도 소문을 믿고 이제 나쁘다고 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선생님 트집을 잡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음, 진짜로 이거를 안다 그래도 그냥 선생님들 자기들 밥줄인데 아주 크게 뭐 막 심하게 맞고 이런 거 아니면 좀 봐주지 이런 여론도 있고 그리고 음,
근데 어쨌든 간에 피하고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되게 위축이 됐었어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자꾸 설득을 하면 그래, 그냥 내가 잘못했나 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는 안 해도 내가 그때 선생님이 그 거짓말 했던 거, 교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거짓말 했거든요. 그때 제가 되게 화가 났는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을 거라고 이해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이런 말들은 대화를 중에 나눴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이유를 내가 이해해 줄 걸, 이런 말들이요. 자, 일단 근데,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애가 네, 벌써 병원에 다니고 예약을 했는데 9월 병원에 갔었어요? 네, 갔죠. 예. 언제 갔나요? 그때 9월, 10월 갔는데 학교 예약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9월, 10월에 음, 병원 갔는데 네. 거기가 이제 학교랑 연결된 학교 병원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은 서울 쪽이긴 했는데 네. 일부러 멀리 갔어요. 사실은 음, 그 전에 놀이치료도 하고 인산 쪽에서도 어디 다니긴 했는데 거기는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그 교육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알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병원이 네. 학교랑은 어쨌든 알게 모르게 연결이 돼 있는 병원이다 이거죠? 그쵸. 그 병원이 이제 지금은 서울에 있는 병원이라 직접적이지도 않더라도 음, 서울교육청 일을 하는 그런 음, 사람이니까 어쨌든 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의료 기록지를 봤더니 저는 음, 애에 대한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애가 이렇다 저렇다. 네. 근데 괜히 뭐 엄마하고 상담을 했느니 어쩌느니 엄마하고 말한 게 상담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음, 진료 기록서에 보면은 무슨 엄마가 문제 있어서 상담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진료 기록서에 딸과 엄마가 상담했다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가 상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는 제가 병원을 간 이유는 아이의 음, 진료를 보기 위한 거고 제가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의사한테. 그런 거였는데 기록지에는 오히려 애가 한 말은 다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물어보니까 우리 애한테 선생님이 자세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딸 말은 기록이 없고 엄마가 한 말은 어, 기록이 있다 이거죠? 예, 엄마가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애는 왜 얘기 안 해주냐, 그럼 엄마가 말이 많아서 그렇다. 나는 오히려 애한테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그 진료를 해서 애가 선생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쁘다는 그 말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을 적기 싫어하는 것 같았고, 제가 대놓고 한번 물어봤어요. 음, 애가 이런 음, 말도 애가 말을 잘 할 텐데 시키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 내 안 적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목이 많은 소리를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근데 왜 안 적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 두려운 게 있나 봐요. 그 선생님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 때문에 진료 기록 같은 것도 조금 믿기가 어렵고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음,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았으니까. 그러면, 딴데 가서 아이가 힘들면, 음, 딴 병원에 가서,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데 가서 우리 아이를, 진찰받고 상담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학교하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니까 꼭 네.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음, 애가 좀 안 좋다고 하거나 그냥 뭐 놀이치료 그냥 그런 뭐 친구랑 좀 안 좋다고 하고 그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되게 그런 게 고양시 청소년 상담센터에 전화했을 때는 엄마가 애 편을 들어준다면서 어떻게든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게 대상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음, 친구라고 할 때는 끝까지 사과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분들을 뭐 탓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분들도 무서운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상들이 있으니까 저는 점점 더 고립된다라고 느껴지고, 마침 신랑이 원래 같이 그런데 이제 강의가 지방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다 사는데 그런 거죠? 예, 같이 주거는 같이 이렇게 되어 음, 음, 있는데, 음, 아빠가 지방에서 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뭐 며칠씩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음,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자세히는 안 했지만. 그런데 네.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음, 막, 왜냐면은 이제 제가 아보전 관련 그런 걸 보다 보면은 그런 음, 이유들을 막 들이대잖아요. 일부러 음, 뭐 이혼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음, 뭔가 어쨌든 간에 결함을
해가지고 우리 애가 슬픈 것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예민해져서 근데 음, 다행히 음, 그 지금 어저께 아까 전에 이제 하여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단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네,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시고요.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네, 뭐 페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네, 심각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게요. 자, 이제 네. 이후로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풀어볼게요. 아빠랑은 지금 뭐 별거 중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사이는 좋아요, 진짜로. 근데 아빠가 잠시 지방에 강의로 다닌다 이거죠? 네, 아빠가 인천으로? 원래 음, 마곡에 음, 그 하여튼 그 LG에 다녔었어요. 마곡 연구원이었는데 LG에 네, 그 MC LG가 핸드폰 사업을 접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직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핸드폰 사업을 접었는데 그래서 관련 LG 다른 계열사로 취직을 맨 처음에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이 해보니까 별로였고 그 음, 학교에서 권유가 있었어요. 맨 처음엔 산학교son가 이런 걸로 오라고. 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해볼까? 이제 아빠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산학, 정확, 산학협동, 뭐, 이런, 예, 원래는 그런 식인데, 이제 지금은 연구원이어서 프로그래머로서의 일을 하면서 강의도 좀 하는 이런 식의 형태로 지금 있거든요. 연구원이면서, 정확하게는 그렇게 돼요. 근데 음, 실제가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일 음, 자체가 재택이 가능해서 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애 아빠가 그 애들도 많이 돌봐주고 저희 집,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음, 그 부산에 있었어야 되는데 네, 대학이 부산대거든요. 근데 거기 음,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왜 이렇게 프로그램 짤 때는 집에서 며칠씩 더 있고 그래요. 주중에도. 네, 그러니까 저희는 특별히 물론 더 있으면 좋지만 이게 특별히 이게 어떤 특이하거나 결손이다라는 식으로 저희 음, 스스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녀가, 예. 이 애가 딸은 셋이고, 지금, 순서대로 얘기해 보세요. 네, 큰애가 15살이에요. 중학교 딸이 2학년, 딸이에요. 15세, 네, 그리고 그 다음, 얘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얘가 음, 대안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얘는 문제는 전혀 없는 애인데 이게 사회성이 떨어져요. 알았어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응.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들이고 그래서 얘는 그 학교 지금 고향 신일초등학교 6학년이고 초 6학년, 그 다음에 그 막내, 다음에는 막내는 막내가 당사자인데 얘가 음, 지금 10살이고 신일초 음, 3학년이고 그래요. 신인 초 3학년이고 네, 이름 좀 대세요. 큰 딸은 김다은, 다은이고 두 번째는 김우주, 김우주, 그다음에 김은수. 김은수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이름은 이연경입니다. 이연경 씨고 네, 아빠 이름은 김세현. 김세현. 네. 그러니까 고향에서 지금 쭉 사셨었죠, 계속. 아니요, 한 몇 년 됐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예. 고향 사는 원래는 부산 쪽에 계셨다가 아니. 어디 쪽에 저기, 있어요? 김포, 옆 동네에 있었어요, 김포에. 예. 김포에서 4년 전에 고향으로 왔다 이거죠? 네, 맞아요. 4년 전. 일단 이런 일은 네. 인권 침해되는 건 다른 유튜브 보면 어떤 케이스예요? 일단 공개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사실은 뭐 공개를 원치는 않는데 음, 너무 코너로 몰리면 근데 저는 공개해서도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이런 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그 학교에서 사람을 푸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사람을 풀어도 음, 객관적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까지 이렇게 합의를 요청한 거는 음, 이건 명백하게 저쪽에 과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음, 이거는 녹취가 됐기 때문에 음, 이거는 분리할 게 없어요. 근데 괜히 겁먹고 음, 사람들도 그 녹취된 것까지 다 터뜨려버려. 1탄, 2탄, 3탄으로 나가버리면 되니까 모든 음, 녹취된 거 교육청 녹취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네. 병원 그 선생들이 해서 거짓말하거나 뭐 녹취된 거 있어요? 말이 뒤집은 거? 예. 음, 아니, 그 98점 그 사건, 그것도 뭐? 문자가 있는데, 그 음, 담임 선생님이 왜 우리 애가 음, 자기가 안 괴롭혔다고 하면서 우리 애가 학교를 되게 만족해 한다고 음. 98점이라고 뭐 그런 얘기, 아까 그것도 하자마자 저한테 협박하듯이 너 공부 잘 시켰어? 막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 내가 얼마나 교권,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어. 아, 그게 아니라 반말로 한 건 아닌데 내용이 그렇다는 건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거 좀 보여달라고 설문지 98점. 음.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보여주기 싫으니까 대답을 안 하면서 대답을 안 하니까 자, 저도 이상하잖아요. 그래, 어머니, 자,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런 얘기를 뭔가 주저주저하고 움츠리고 네. 그대로 안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줘도 의미가 없고 아, 싸워야죠. 지금까지 된 그- 이상 뭐 그 싸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싸우는데 음, 우리를 믿고 싸우면 이기는데 네. 괜히 또 중간에 하다가 뭐 갑자기 저쪽한테 회유당해서 뭐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니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아니, 우리는 그 그러면 사람들은 못 믿어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는 회의는 못 해요. 예. 그러면요 제 말씀 그대로 따르세요. 네네. 아이 가족사니라 이렇게 쭉그 보고 문자랑 사진이랑 그동안 저쪽에서 받은 내용 문자 이런 것들 네. 대한 이제 녹취록 녹음 파일 이렇게 다 주고 특히 저랑 지금 이 통화한 내용은 조금 이 개인적인 정보 들어간 건 빠지고 일단 앞부분은 어, 이렇게 제가 바로 그냥 올려도 되니까 이 사실을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억울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학교와 음, 경찰, 아버전 음, 모두가 한통속이 돼서 우리 가정 한 음,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음모 이런 식으로 터뜨려 버리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봐도 그렇죠? 음,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한 내용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선 이쪽 진술과 양쪽 진술이 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쪽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 객관적으로 몰랐던 부모들도 이렇게 당했구나. 음, 의견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 지금까지 한두 사람의 피해 사례가 아니라 엄마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 아무렇게나 공신력 없이 터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음, 처분받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네. 지금 생매장 시키려고 하고 또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여차하면. 그렇지. 그러니 이런 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막으려면 음, 이거 가만히 수세적으로 가면 막을 수가 없고 이제 음, 역공을 강하게 역공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 인권시민단체 했고 1차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지난번에 진정했는데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저들이 더 악랄하게 나왔다는 사실을 또 진정을 해. 국가인권 음, 진정 1차로 하고요. 음,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오늘 바로 끊자마자 인권위 진정,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유튜브에 공개. 음. 이해가 됐죠? 인권이 진정을 진정을, 해, 지난번에 진정을 해서 유리하게 받았다면서. 아니, 그거를 응, 이렇게 됐어요. 응,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무혐의를 줬어요. 협의를 하라 그래서. 근데 응, 그 아보전에선 저를 무혐의를 줬는데 그 뭐지? 학교에 대한 언급이 몇 줄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학교가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 응, 근데 학교에 대한 학교가 조사를 멈춰달라는 거예요. 그 교장이 응, 저한테 취하해달라고. 그래서 취하는 맨 처음에 안 했고 조사를 멈춰달라 그랬어요. 인권위에. 응. 그러고 나서 학교하고 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응, 그냥 시간이 지나서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각의 이유가 증거 불충분인데 저는 증거를 안 냈고 아까 전에 교육장 통화가 그러니까 그 국장 통화 이런 것도 안 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사하고 교감이 바뀌었거든요. 교체가 됐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해주라는 식으로 인권위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인권위에서는 서로 합의를 보라. 예, 교사하고 뭐라 그랬냐면 교사하고 교감도 지금 이 학교에 없다 그러는데 치료해 주시는 게 어떠냐고 그러더니 맨 처음엔 내가 싫다고 하니까 그냥 두긴 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기각을 해서 내가 행정심판이나 뭘 해가지고 이번에는 증거를 내야지 지금 그러고 있었던 상황에 지금도 막 해야 돼요. 한 세 달째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근데 맨 처음에는 그러면 인권에서 음, 그러면 취하하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기각이 됐다 이거죠? 중분으로. 그렇죠. 증거를 안 낸 상태에서 기각이 됐고 그때 왜 증거를 안 냈어요? 증거를 안 낸 게 그러니까는 그거죠. 맨 처음에는 협의를 하고 왜냐면 그게 그 부탁이 있었어요. 어떤 부탁이냐면 누가 교장이 부탁했죠? 교장이 학교에서 취하해 달라고. 교장이 취하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만약에 인권위가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면 경찰 조사까지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 조사가 들어가면은 이제 또 이제 선생님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끝까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너무 몰리다 보니까는 목사님 말대로 수세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음, 당시에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도 솔직히 그러니까 밉기는 미워도 뭐 처벌이 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죠. 예. 교사를 걱정해서. 예, 그냥,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선생님이 고의로 괴롭혔다는 거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막 아동학대로 그 당시 신고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애하고 조금 떨어뜨려 놓고 나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동학대 이런 게 있는 것도 몰랐고. 좋습니다. 그러면 음, 인권위에 대해서 다시 진정하면서 음, 저간에 지금 저한테 얘기한 사정을 다 얘기해서 그분들이 취하해 달라고 했고 크게 음, 만들고 교사가 걱정하고 우리 아이의 장래에 손해볼 것 같아서 안 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로 학교는 더 악랄하게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음, 자시할 수가 없고 묵인할 수 음, 없습니다.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반드시 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 전체에 대해서 음, 문제를 재진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건 이런 이유로 음, 증거를 안 낸 이유는 음, 학교에서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음, 잘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그를 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음. 악용했습니다. 그쵸. 예, 맞아요. 거기까지 얘기해서 재진정하세요. 네, 그 알겠습니다. 이후로 더 많은 피해가 생겼다. 네, 네, 네. 반드시 저는 이거를 억울해서 음, 인권위에서 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정이 이거 분명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니까 진정합니다 하고 그건 그거고 네, 네, 우리가 유튜브로 앞부분에 네, 제가 얘기한 거 하고 두 번째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거기 증거 제출할 때 네, 이은광 네, 네, 교육청 국장 네, 고양시 교육청 국장이 음, 어, 그렇게 합의를 종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실 녹취록까지 다 제출하세요. 네, 찾아서 드릴게요. 예. 그걸 저한테도 주고 인권에도 주고. 네, 그래야죠. 지금 네. 녹취분이 많은데, 음. 어쨌든 녹취를 찾아가지고 드리는 게 먼저고, 일단은 음, 그러면 음, 엄마 거는 음, 애기는 이름은 알려야 공개가 되니까 네, 이름만 할게요. 은수만 얘기할게요. 고향에서 음. 은수 고향 학교까지도 얘기해야 돼. 그래야 학교가 압박을 받으니까 은수가 근데 그렇게 하면 음, 그 문제가 안 안 생기세요? 안 생기지. 왜냐면 문제 생길 것 같아 여기 과실이 있으면 저희가 손 안 대요. 근데 음, 은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음.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마녀 사냥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엄마들이 음. 그 자기는 그런 거 못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러고, 엄마들은 상관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그것들은 음, 증거가 나오면 다 많이 또 떠들면 그 사람들 다 법적 조치 취해버리면 다 그거 명예훼손 무고죄로 다 뭐야 그 모욕죄 뭐 하여튼 그 사람들 있어요. 뭐 죄목이 있으니까 어, 엄마들도 다 많이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음, 불리할 거 하나도 없고요. 여기는 네, 가장 결정적인 것이 과거에 국가인권의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음, 연말에 작년 연말에 교육청 국장이 음, 합의를 이렇게 세 음, 가지 옵션을 줬기 때문에 음, 이거는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기각시켜 버리지. 이게 그치. 녹취가 돼 있다면서
인권위가 그 교사나 교감 교체된 거 얘기하면서 취하해달라고 한 거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거는 정확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예. 어쨌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 쪽이 더 중요해요. 네, 네. 근데 내용이 엄청 길긴 한데요. 전체를 보내드리면서 그 내용이 몇 분에 있는지 그런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때는. 예, 그때 저도 그러면 찾아서 그러면 주든가 몇 분 있는 거 그거만 찾아주시고 네. 일단은 저도 그때 말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그거를 제가 여러 개 그거랑 그것도 있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또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경기도 교육청에 인권센터라는 데다가 상담을 받았거든요, 전화로. 거기 팀장님이란 분이 이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더니 되게 놀라는 거예요. 제가 신고받은 거를. 그러면서 뭐 무슨 판정 받았나 이런 걸 물어보시면서 저한테 권유를 해주신 게 뭐냐면, 사건의 경기도 교육청 인권센터 누가 전화가 왔어요? 팀장님인데, 이름은 나중에 이름이 하여튼 근데 이제 그분이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제가 문의를 제가 먼저 드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분이 이창휘 팀장님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유일하게 제가 교육청에서 좀 좋게 해주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교사하고 교감하고 교장을 격리시켜라. 근데 이제 격리를 교사와 교감은 딴 데로 가셨어요. 이 학교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으신 분은 교장 선생님만 남았으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그 당시 연락이 안 됐어요. 교장 선생님 전화 안 받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새로운 담임 선생님, 3학년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이 은서하고 저희 아이하고 격리되어야 된다. 근처에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겁이 나가지고 그런 거 해도 돼요? 그랬더니 해도 된대. 그래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을 통해서. 그랬더니 담임이 얘기를 하고 교장 선생님이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갑자기 찾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얘를 조사한다고 얘가 돌봄을 다녔어요, 진짜. 돌봄을 1학년 때. 그런데 이 얘기도 잠깐 할게요. 돌봄을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밉보이긴 했어요. 학교도 안 나오고 돌봄은 나온다 이제. 근데 왜 그러냐면 같은 반에는 외면하는 애들이 있었고 돌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잠깐만요. 돌봄 교실인데 이게 학교 네. 아니고 돌봄을 방과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학교에서 하는 돌봄을 말하는 건데요. 학교 수업은 안 들어가고 이것만 갔다고? 네, 그랬었어요. 언제? 2학년 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도 약간 아차 싶은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학교에다 이랬어요. 조금 눈치가 나도 보이는데 학교에서 잠깐만, 자꾸 이제 살 안 붙여도 되니까 제가 길어졌으니까 더 내용은 돌봄에 초등학교 2학년 몇 월부터 언제까지 다녔나요? 원래 이제 학교 다니는 거하고 똑같이 3월 달부터 연말까지 다녔어요. 예. 연말까지 돌봄만 다닌 거죠. 학교 내? 학교는 3월 달부터 그때 그러니까 원래 학교 내에 돌봄 교실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코로나라서 많이 못 갔지만 원래 3월부터는 이게 어쨌든 정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하다가 선생님하고의 그 문제로 애가 못 가겠다고 하고 이런 게 한 9월인가 10월 정도부터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못 갔다. 아예. 네, 올해도 거의 한 10월. 네, 맞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선생님이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병가를 내셨어요. 2학년 때 선생님께서. 그러고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가 그 같은 반 아이들 중에 외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꾸자꾸 질문을 하고 이런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 반을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돌봄은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있고, 한두 번 그런 말을 한 다음에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냥 그래도 비교적 편안하게 거기 다닐 수 있었는데, 그게 남들한테 좀 학교 출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 출석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돌봄은 방과 후에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출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고요. 또 그게 이제 출석은 예, 무단 결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청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무단 결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무단 결석이라는 실질적인 어떤 체제보다 그게 무단 결석이면 좋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애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때 소문이 막 이상하게 나고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도 또 이상한 소문을 내다가 이제 제가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저한테 걸린 셈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항의를 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잘못을 인정하셨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 말 안 했는데. 지금 따르죠? 지금 얘기가 자꾸 분산돼서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히 정리할게요. 네네네. 돌봄 교실에서 가서 학교는 무단 결석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네, 사람들 학교 맞습니다. 네. 측에서는 그런데 교육청 경기교육청에서 이창희 팀장님이랑 통화가 됐는데 네. 교사 교감을 격리시켜라. 근데 교감이 딴 데로 전학을 갔다고 이거죠? 네, 전근이죠. 3월 달에. 3월 달에. 예. 작년 3월이 올해 3월이. 그렇죠. 올해 3월이 되는 거죠. 올 3월에 전근을 음. 가셨으니까 음. 교사 격리시켰고 그다음에 교사와 접근을 금지를 요청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근데 음, 교사와 교감은 벌써 이 학교에 안 계시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접근 금지를 신청할 거는 교장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교장은 통화가 안 된다 했더니 담임을 통해서 전달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전달한 걸 확인했어요. 예. 교, 담임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교장 접근 금지는 음. 담임을 통해서 네. 했고 담임을 네. 통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교장이랑도 안 만났고 우리 딸은 그쵸. 이제 교장은 가르치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음, 뭐 정문에서는 받겠지만 아까 어쨌든 뭐 교장이 음, 받아줬냐고 얘기한 건 뭐죠? 그 교장이 그걸 내가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음, 그 교장 선생님이 그걸 교장이 받아들이시던가요? 이렇게 요청을 음. 받아줬냐고 물었다 이거죠. 네, 네. 그 말. 음, 그랬더니 아, 그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음. 교육청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손을 뗐다 이거죠. 교육청에서는 3월 경비를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예, 2월에 이제 손을 뗐죠. 교장 선생님이 더 이상 통화 안 하시겠대요 하면서 이제 손을 같이 뗀 거죠. 예. 그러면은 자 지금도 돌봄에 나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지금은 돌봄을 3학년은 안 하고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지금은 원래 학교를 가다가 10월인가 그때부터 안 나갔어요. 일주일은 저희가 현장 학습을 미리 계획된 거였어요. 그때는 우리 아빠 실직 타이밍에 그런 거 작년 10월부터 아니죠. 작년 작년 10월에서 연말까지 안 나가고 음, 그다음에 3학년은 3월부터 정상적으로 다녔어요. 다니다가 올해는 올해도 3월부터는 어 3월부터 현재까지 나갔어요? 아니요. 그것도 10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언제까지 나갔어요? 10월까지. 10월까지는 출소 학교. 네, 10월 중순 정도인데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면 작년이랑. 작년 학교는 한 해 쉬었는데도 학년이 올라가서 3학년으로 나간 거예요? 네, 유급은 안 하게 맞췄죠. 딱 맞췄죠. 예. 유급은 안 하고 네. 유급 안 되고 3월에서 10월 중순까지 출소했는데 그 이후로는 또 멈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애가 멈춘 이유가 힘들다고 애들 똑같이 3학년 선생님이 괴롭혔다고 했고, 3학년 저도 선생님도 사실은 똑같이 괴롭혔다 또. 음, 예,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 외면을 했는데 그게 이제 누적이 된 거죠. 청년 담임과 근데 친구들. 그런데 얘가 얘기를 해보니까는 얘도 긴가민가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속상해도. 그래서 그냥 대충 음,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네. 점점 누적되니까 진짜로 2학년 선생님도 그랬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3학년 선생님도 괴롭히고 4학년 때도 그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음. 두려워하고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갔을 때 일주일을 여행을 갔었거든요. 저희가 미리 작년 언제 여행 갔다 그랬죠? 올해 얘기예요, 이거는. 올해 언제? 10월인가 9월, 하여튼 그때 10월에 10월쯤에. 학교에서 10월에 여행을 예, 갔는데 그거는 허가받은 여행이었어요. 그 미리 계획된 거. 얼마 동안 일주일. 일주일.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깊게 어, 나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 굉장히 그 전에 이제 힘들다고 했지만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딴소리 하는 거 아는데 비슷한 시기에 또 학교를 안 가면 완전히 진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를 달래서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얘가 그 제주도에 갔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숙소에서 계속 걱정을 하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니까 얘를 더 존중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학교를 안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여론이 안 좋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학부모들도 전체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네, 네. 학부모들 여론이 안 좋게 되는데, 되게 이상한 게 이 선생님을 약간 무서워하던 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이 다 그냥 선생님 좋다 좋다 식으로 물론 진심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만나자 그랬어요. 엄마들이 학부형들이. 그래서 제가 네. 나가겠다 그랬는데 자기네들도 고맙다고 학교랑 약속을 정해보겠다 그러더니 학교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저하고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교가 먼저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신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음. 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모들이 만나자고 했다가도 음. 학교랑 연락하니까 음. 학교와 연락해서 이제 끊겼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이게 여기 학원 선생님들 중에 이게 뭐 독서 논술 선생님 얘기를 아까 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 말 교묘하게 하고 이렇게 아까 해갖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거를 학원, 시청에서 학원 선생은 어떻게 해요? 뭐 사설학원 아니에요? 내 개인 지도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독서 논술 한울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네, 하늘이라고 있어. 독서. 음, 있어요. 개인 독서는 한울, 한울이. 한울이, 예, 예. 네네네. 네. 거기 학교 논술 강사가 거기 음. 여기서도 이상한 소리 냈다 이거죠? 예, 부정적인. 그분 학교 강사가 아니라 그냥 본인 집에서 하시는 건데 그런데도 그 그런 소문을 엄마가 듣고 학교 부정적인. 일을 하는 엄마예요. 학교 일을 하는 학부형이면서. 음, 예. 우리 애 친구 애 친구 엄마기도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쪽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말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아니요. 것처럼. 부정적인 걸 떠나서 떠보려고 자꾸 그러는 거지. 떠보고 우리 애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괜히 아빠랑 떨어져서 슬프다는 이런 거를 쓰게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음, 왜 애가 쓴 걸 지우고 다시 쓰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도 당황하더라고. 음, 음.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애들끼리 다퉜다는 식으로 유도를 해가면서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막 이러면서 꼭 엄마 아빠가 다툰 것처럼 말하게 하려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자, 일단 대응 알겠어요. 뭐 그거 네. 거기까지는 뭐 대충 알았으니까 그 중요한 거 네. 아니고. 자, 일단 파편적으로 엄마가 지금 충격을 많이 받아서 횡설수설 많이 하셨거든요. 대충 네.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요. 정리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저기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나 봐요. 인권위에 저번에 그 진정했던 게 자료 안 낸 게 학교 측에 이제 취하 네. 요구라든가 또 뭐 이렇게 화합해서 원만하게 하고자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3학년 때 괴롭힘 당하고 이렇게 계속 2차 피해가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진정을 한번 하라 그러셨고 네. 네, 그다음에 음, 유튜브로 음, 이제 아예 얼굴은 가리더라도 공개를 음, 하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게 엄마는 지금 불리한 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불리한 걸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공개를 네. 하게 되면은 음. 이제 다 아, 보는 거예요. 엄마들도 보는 거지. 다 어, 근, 보고 이 음, 엄마가 이렇게 억울하고 목소리 들어보면 아 자기들이 뭔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음, 뜨끔하겠지. 끼어들지 못하겠지. 오히려 그게 퍼져나갈수록 자기들이 잘못하면 억울하게 자기들도 잘못하면 끼어들어서 모르고서 함부로 말했다가 잘못되면 자기들 고소당했구나 손을 떼겠지. 그런가. 아, 여론이 하도 안 좋아서. 그래, 아 내 지금 엄마는 지금 누구를 무서워해? 우리한테 의지한다고 얘기해놓고 이러면 전화 끊으세요. 저희들 더 못 도와주니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을 했는데 나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 아, 네, 지금 막 인정하는 거지. 이게 겁이 많이 전쟁을 드나. 전면 전쟁을 벌여갖고 완전 다 음, 엎어버려야 되는데 음, 어떤 때는 얼굴 공개까지 다 해버리잖아. 책임지라고 니들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음, 사춘기 딸이니까 얼굴 공개를 안 하고 이름만 공개하고 학교 이름 명시하고 음. 현재 관련된 모든 담당 학교장 이름부터 전화번호 연락처 아버전이든 뭐 어디든 다 싸그리 저한테 알리시라 다 문자로 주시고요 카톡으로. 그래서 네네네. 전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인권 침해. 딴 음, 사람들 몰라요. 다
피해하고 그 밑에 관련 자료 다 연락처 다 적시했잖아요. 네. 불이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불이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공개한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예,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빨리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저기 뭐지? 이 시청 조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잡혔거든요. 뭔 조사예요? 시청조사가. 시청이 이제 경찰에 저를 신고했잖아요. 근데 시청 조사가 남았다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시청에서 압박을 해요, 엄청. 잠깐만.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시청 조사는 본인이 고소한 사건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 학교가 저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일이 있어요. 사실은 뭔가 유도신문 하려고 그러는데 자, 뭐 다음 주 조사, 시청 조사 해봤자 이게 법적 조치 아무것도 없는 거죠. 법적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사례 관리 같은 거나 뭐 분리한다고 할 수도 있고 사례 관리 할 거냐 그러려고 할 수도 있겠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다 터뜨리고 시청 조사도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한 상황에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압박을 하려면 뭐가 확실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엄마가 네. 지금 한편으로는 속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겁내고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손 뗀다고요. 이렇게 우리 말 제대로 안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진정은 제가 하고 유튜브에다 음성을 실으시겠다는 거죠? 저랑 통화한 거 그냥 까고요. 음, 중간에 그 개인 정보 들어가는 것만 다 빼고 A 이러면 되고 앞부분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제가 편집해서 올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상황을 그 두 번째는 저 교육청 저기 뭐야 그 국장이랑 네, 얘기한 통화 그게 네.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진술이니까 엄마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인권위 진정한 내용도 그때 통화한 내용이 있으면 찾아서 그것도 올리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녹취 찾고 할게요. 그래서 사진도 일단 우리가 알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문자 주고받은 거 캡처 최대한 모든 자료는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보고 올릴 거 안 올릴 거 하니까 가족 간에 뭐 자꾸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해 내가 가족 간에 화목한 사진도 이렇게 보내시라고. 애기 개인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저 영상에 올라온 게 있어요. 얼굴을 다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이렇게 뭐 얼굴에 뭐 해바라기로 뭐로 가리든가 해가 꽃으로 가리든가 해서 다 하트로 가려서 한 게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 이름이랑 학교랑 이런 거는 명시를 해야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가 압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해서 전화해놓고 뭐 그냥 푸념만 하고 말려면 뭐하러 저한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간을 낭비하게 해요. 그러면 소용도 없는 거 네.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그리고, 방법은 이게 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가는 흐름을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진실에 대한 공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그것까지도 뭐 이것저것 재고서 못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손을 못 쓴다는 거지. 네. 지금까지 100개 넘게 영상 올라간 거 다 보세요. 가장 공개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게 빨리 찾아왔어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왔어. 뺏겨도.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는 뺏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네. 인권 침해, 아동 인권 침해,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일방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나가야 부모들도 깜짝 놀래가고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학교 얘기만 들어봤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이 그냥 그렇지. 학교에 퍼져지고 음, 그리고 만약 또 말이 나올 경우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니까 뭐 신문 기사에도 댓글만 달아도 명예훼손으로 다 걸 수 있잖아요. 부모들은 잘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적시해서 그냥 바로 법적 조치 취하면 돼.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젠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엄마가 아, 저도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교권위에서 저를 그런 명예훼손으로 거 했어요. 일단 딴 데 올리면 안 되고 일단은
제 얘기만 듣고 제 지시대로만 따르시려면 저한테 빨리 자료 보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명예훼손이 그쪽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지금 교권에서 했다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명예훼손 그거는 해당 사항도 없는데 무슨 명예훼손이야. 무고죄로 그냥 걸어버릴 거야. 저거 똑같이 법적 조치를 이쪽에 취할 수 있으니까. 네네. 변호사 어떻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변호사는? 변호사는 뭐 몰라요. 아직은. 응. 선임 안 하셨죠? 그 네? 변호사 선임 이런 건 생각 안 하셨죠? 아직? 네, 필요하면 뭐 그렇겠죠. 예, 해야 되면 해야 되기도 하겠죠. 예. 그 변호사 이 사건이 네, 변호사 선임 뭐까지 안 와서 이렇게 조치해서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불리할 것도 없으니까 네.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변호사 선임하면 우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말대로만 잘 따르시라고요. 그럴게요. 그리고 엄마가 뭐 또 저쪽이랑 얘기돼 저쪽이 또 굽히고 들어와서 봐달라고 이래갖고 또 내려달라 영상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음, 아예 우리가 손 안 댄다고. 그러면 저는 우선은 버티고 있을게요. 그냥 자료만 드리고. 그래 음,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영상 올리고 공격 저거 그걸 다 공론화 시키면 엄마는 당당하시라고 이제는 니들 마음대로 음, 해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음. 전면전을 치르기로 각오를 가시라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경찰도 거기 편을 들어서 말 실수를 했어. 경찰도 하면 그 증거 녹취록 다 주세요. 다 까발기고 나중에 법적 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시청도 작년에 조사하라 그랬더니 안 그거 했고. 다 증거 그냥 녹취된 건 다 주세요. 음, 그리고 언제 녹취 누구랑 누구, 언제 녹취 누구 요거 그거는 나중에 좀 언제 기간이 아, 들면 그거 녹취를 들었더니 너무 제가 좀 흥분하기도 하고 말을 그래서 흥분한 거 상관없어요. 사실이 억울해서 화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으니까. 그거를 그 부분만 잘 해가지고서는 하여튼 어쨌든 제가 다 찾아가지고 보내고 그런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일단 녹취 천천히는 그 천천히 녹취는 찾되 음, 아이 사진, 가족 음, 사진 이렇게랑 유리하고 캡처 사진과 그 사람들 이게 지금까지 아는 번호, 전화 연락처랑 이름을 쫙 적시해서 보내라고요. 그것만 갖고 1차 음. 먼저 영상 올리고 또 2차, 3차 올리면 되니까. 아, 네. 아시겠죠? 가족 사진이랑 그다음에 해당 관계자 음,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그렇죠. 녹취는 천천히 찾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라는 말. 그렇죠. 인권위 그것도 그렇죠. 해볼게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인권위도 그리고 인권위 신청도 먼저 하시고 아, 그리고 교권위에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럼 이거는 교권 교권이 뭐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일단 이거 먼저 터뜨려 놓고 차근차근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 네. 해놓고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했던 엄마 마음이 풀릴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그다음에 저기면 아까 어디라 그랬지? 고향이라 그랬지 네, 네, 네. 뭐 혹시 뭐 종교 갖고 계세요? 아, 아니 요새 요새 성경을 보고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보니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엄마가 멀지 않으니까 우리 여기 한 번이면 오니까 네. 여기 그 우리가 도곡 뭐 3호선 네. 내복역이에요. 가까워요. 우리 교회가. 매봉. 예. 교회 찾아오는 길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 이번 주일날 11시 어차피 우리 회원들도 오고 그러니까 피해자 부모들도 여기 와 있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번 주 11시 예배니까 오세요. 그럴게요. 예. 혼자서 하면 안 돼. 애기 데리고 오고 같이 네네. 와서 같이 애들이랑 신앙생활에서 도움 받고 우리랑 네. 같이 움직이는 거 보면 손을 못 대 저것들이. 그렇지 네네. 않으면 완전히 뭐 갖고 놀아요. 저쪽에서 갖고 놀아. 뭐 음,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면 당하고 그래서 음, 변호사님 선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음, 이럴 때는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억울한 마음 아시고 또 성경까지 읽기 시작했다니까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고 예수님 믿고 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도와주는데 네. 그래도 어차피 그런 마음이면 신앙생활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서 오시면 더 안정 갖고 더 네. 든든하고 힘이 나니까 네네. 오시라 이거 이번 주부터. 알겠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